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김재무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반드시 광양시장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큰 광양 시민이 행복한 광양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광양의 발전과 광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정 내리셨는데요. 과거에 겪었던 두 번의 아픔을 이겨내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시장에 되겠다는 의지가 크신 것 같은데 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방금 말씀했듯이 두 번의 광양시장 선거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길다면 아주 긴 시간 8년여를 광양을 위하고 또 광양 발전을 늘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광양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광양을 위해 일할 자신이 있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시장 출마를 결심했고 저는 그동안 8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으로 지내왔습니다. 이제 광양시 발전을 위해 제가 정말 평생을 봉사하고 희생할 각오로 우리 시장 출마에 도전을 다시 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궁금한데요. 내세운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주요 공약 3가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동안 공약을 7대 공약을 세우고 또 지역별 공약 또 그리고 소확행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공약에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받아서 공약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우리 광양은 산업 구조가 지금 포스코와 항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산업 구조를 이제 좀 다양화해야 한다. 그리고 2차 전지 신성장 동력을 갖는 그런 산업들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 또 건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산업도 전환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한 산업의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첫 번째 공약으로 저는 구조 변경, 산업의 구조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게 저 공약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탄소 문제로 지금 온 지구가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실제 탄소에 관련된 문제를 시민들,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은 크게 이걸 위험성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로 탄소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네. 예, 또 세 번째는 관광, 문화, 예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광양은 순천이나 인근 여수 늘 우리는 순천이나 여수를 비교를 하는데 순천과 여수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환경 관광 분야에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집중적으로 관광 분야, 문화예술 분야를 개발해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덕내가 굉장히 이 3개 시의 축, 중앙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 덕내를 중심으로 하는 축의 근본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순천 여수를 또 광양을 함께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만들고 우리 광양은 또 구도심에 상당히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리고 역사에 관련된 나름대로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했던 게 우리 광양으로서는 굉장히 큰 착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광양시가 광양의 인프라, 관광, 문화, 예술 분야의 인프라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광양을 찾고 또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광양을 찾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뭐 7대 공약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공약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예, 이 대표적 공약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주요 공약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쟁쟁한 후보들과의 경쟁 끝에 공천을 받고 시장 후보로 확정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눈에 띄기 마련인데요. 후보님만이 가진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전 모두가 다 시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강점들, 장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 역시도 제가 갖는 장점들이 많죠. 저는 그동안 저에게 행정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삼선에 도의원을 했고 또 도의회 의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원 12년 동안은 우리 의회 내에서 보기 드문 경력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골고루 다 거친 사람입니다. 그렇고 또 제가 최근에 체육회 전남 전국적으로 실시한 체육회장을 선거를 통해서 제가 전남 체육회장에 당선이 돼서 한 2년 5개월여 지금까지 전남 체육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또 최근 동계올림 2020 도쿄올림픽에는 우리 전남 대한민국 선수 지원단장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야 다 시청에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네. 전 이 정도 경험이면 충분하리라고 보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시정에 또 우리 시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관양시는 지금까지 행정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시장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뭔가 좀 획기적으로 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가보다는 오히려 전 사업을 약 한 30년 가까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광양을 사업가적 마인드로 바라봐야 될 시기다. 그래서 우리 광양이 어찌됐든 순천 여수와 3대 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를 적용하지 않으면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우리 광양시에는 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풍부한 경험이 후보님만의 강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광양의 현안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산재한 여러 현안 가운데 의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양은 특히 의료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코로나19 여파로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 상황이지만 이 의료시설을 유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도 궁금하고요. 또 그에 따른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번 이제 선거를 임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많은 시민들의 어떤 제안들이 우리 정현복 시장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재단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분야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법적 제도적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여성 아동병원입니다. 특히 여성병원, 아동병원,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 시스템이 우리 광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에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성 아동병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어떤 민원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주는 그런 형태의 여성 아동 병원을 공립으로 우리 시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립으로 여성 아동 전문 병원을 설립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료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양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지만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철소를 포함한 여러 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인구에도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예,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광양뿐만이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 이 모두가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 청년의 문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양도 나름대로 청년 일자리 또 청년들을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불과 한 5년 전에만 해도 평균 연령이 30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의하면 42.5세, 벌써 이제 40대 초반까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연령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가 정책적으로 정책도 펼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모이는 데는 또 청년 문화가 또 정착이 돼야 되고 또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또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이 또 신혼부부 청년이 결혼을 했을 때 일정 기간 살 수 있는 신혼 주택도 만들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우리 광양에 일부 지어놓은 게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는 조건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다지 인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을 때는 좀 청년들의 의견도 듣고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한 그런 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신혼부부, 청년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일부 아파트들이 비어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가 직접 매입을 하든지 시가 직접 세를 얻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신혼 부부가 들어가서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전세금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시가 부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청년들에게 어떤 획기적 정책을 통해서 우리 광양이 청년들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부터 이 주택을 지원하는 이런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청년들이 다시 광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광양 경제 주축을 생각해 보면 광양항도 있고요. 제철소도 있고 또 신산업 등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후보님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까 첫 번째로 제가 공약을 얘기할 때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광양도 이미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들이 지금 거점을 마련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을 또 육성 또 하기도 하고 많은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세 번째 공약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물론 뭐 문화 예술에 대한 투자는 중장기적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관광 분야는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경제 활성화의 어느 한 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회 전 분야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관광 분야 아닐까 싶은데요. 예. 광양시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관광지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광양 관광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관광 활성화는 우선은 체계화돼야 된다. 그래서 권역별 우리 특히 이제 광양은 동서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지만 백운산권, 섬진강권이 있습니다. 천혜 뭐 대한민국에서도 백운산, 섬진강은 다 깨끗하고 청정한 곳으로 다 인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 광양이 그동안 못 살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그래서 큰 틀에서 관광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섬진강, 백운산, 그리고 중마동권, 간양읍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관광에 많은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인바운드 다시 끌어들이는 관광으로 또 해야 된다 해서 시가 사업비도 사업비도 예산을 세워주고 다양한 걸 했지만 크게 그게 효과가 없었던 걸로 저는 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감한 투자, 관광에 대해서 이게 투자 없이는 사실 효과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투자 중심의 관광. 우선은 우리가 이 권역별 관광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화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또 이런 사업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투자 중심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대폭적인 투자를 통해서 4개 권역별 관광 문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광양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크냐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7대 공약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정체, 인구가 지금 우리 간양시가 정체 인상입니다.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본다면 느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줄어가는 쪽이 또 고령화 사회 또 나이가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정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 모든 시민이 함께 해야 한다. 과연 인구가 정체되지 않고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바로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인구 정체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 정체 문제에 관한 현안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양시의 발전과 관양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오로지 관양시의 발전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재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